자, 집합의 뜻과 표현입니다. 자, 집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을 모아둔 게 집합입니다. 그 대상들을 모아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보다 작은, 그러면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3보다 작은. 그런데 자연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3보다 작은 자연수. 이거는 명확해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집합입니다. 집합입니다. 그런데 큰 수의 모임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3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죠. 그냥 크다라는 것만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거는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아닙니다. 집합이 아닙니다. 이때 3보다 작은 자연수 뭐가 있어요? 1하고 2가 있죠. 1하고 2가 바로 원소가 됩니다. 원소. 원소라는 것은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A 안에는 4의 약수인데 플러스인 약수니까 1, 2, 4가 있겠죠. 1, 2, 4. 얘가 원소가 됩니다. 1, 2, 4가 원소가 되고, 이때 이 집합 안에 원소 사이의 관계는 원소가 될 때는 요렇게 기호써요. 발 3개짜리. 발 3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가 아닐 때는 발 3개짜리가 여기 사선 하나 더 그어져 있죠. 아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A라는 집합이 1, 2,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은 A의 원소다. 2는 A의 원소다. 4는 A의 원소다. 그러면서 동시에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다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발 3개짜리. 발 3개짜리 쓰고요. 요거 기호가 나온 거는 요거예요. 원소를 뜻하는 영어의 이니셜 E를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시면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소 나열법은 방금 전에 했듯이 원소들을 쭉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안에 원소를 나열합니다. 방금 전에 4의 약수, 양의 약수 있었죠? 그게 A 집합이었죠? A 집합은 1, 2, 4 이렇게 원소 나열하면 됩니다. 원소 나열하면 되고요.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요.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조건을 제시해 주는 방법인데 원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자, 대표적인 원소를 하나 갖다 씁니다. X라고 할 거예요. 여기다가는 X를 안 써도 좋아요. A를 써도 좋고 B를 써도 좋고 상관없어요. 대표 원소를 하나 적어두고요. X는 4의 양의 약수. 양의 약수. 이렇게 조건을 적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A 집합에는 원소가 1, 2, 4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벤 다이어그램이고요. 벤은 사람 이름입니다. 다이어그램은 그림표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벤이 만든 그림표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해 두고 있으시면 정리 한번 해 두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원소 나열법 쓰는 방법이 있어요.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1, 2, 3 이렇게 써도 되고요. 3, 2, 1 써도 되고 2, 3, 1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2, 2, 3 요거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얘는 한 번만 씁니다. 한 번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원소의 개수가 많아요. 그리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요. 한 3개 정도 쓰시고 점점점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점점점 나타내시고 하면은 되더라. 그래서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끝없이 많이 생기는 거는요. 원소날법으로 쓰는 거는 조금 힘든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보통 많이 쓸 건데 조건제시법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조건제시법이 원소날법보다. 그래서 보는 게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여기 대표 원소라고 그랬죠? 대표 원소고요. 이 대표 원소가 나타내는 조건을 뒤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요 바 사이에 뒤에다가 써주시면 된다. 이 조건은 사람마다 보는 조건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딱 하나만 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가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을 분류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한집합이 있죠. 유한집합, 한계가 있는 집합이다. 무슨 얘기냐? 유한계가 있다. 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소를 셀 수 있는 것이 유한집합. 그 다음에 무한집합. 무한집합은 한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이고요.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한문입니다.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공집합이다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자, 집합은 이렇게 집합을 다 모아놨어요. 이때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이 있어요.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으로 나눠지는데 이거 나누는 기준은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다, 셀 수 있다 요겁니다. 이때 유한집합 안에 공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공집합이.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까? 무한집합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유한집합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조금 알아보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일 때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A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이 뜻이에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헷갈리는 거라 요거는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얘는 공집합이에요. 얘는 공집합인데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공집합은 얘 자체가 집합이니까 집합 표시 안 해요. 그런데 얘는 집합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집합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렇게 생긴 원소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 중괄호 되어 있으면 집합입니다. 자, 공집합은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공집합은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의 원소의 개수는 1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0처럼 생긴, 얘는 0이겠죠. 이러한 원소 1개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경우고요.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579, 얘는 이제 원소가 5개죠. 유한집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13579 한 다음에 점점점 하고 끝에가 안 써져 있죠. 끝에가 안 써져 있다는 얘기는 계속 있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셀 수 없습니다. 무한집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게 1이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게 이제 공집합이 된다.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 원소가 없는 게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집합 A가 1, 2, 3, 4, 5일 때 얘 원소 5개 있죠? 그래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였어요. 간단한 얘기.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개념 원리 익히기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15의 양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집합이죠. 15의 양의 약수. 기준이 명확하죠. 집합입니다. 그럼 원소는 15의 약수 플러스 약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 3, 5, 15. 얘가 원소가 되겠죠. 집합으로 표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중괄호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큰 정수의 모임. 이 크다라는 게 얼마만큼 큰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얘도 집합이 아니에요. 50에 가깝다는 게 얼마만큼 가까운지 몰라요. 51도 있고 49도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 그 얘네들은 가장 가까운 거지 그냥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한 10개 떨어져 있어도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10개 떨어져 있으면 가까운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집합이 아닙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2차 방정식의 해모임. 요거 참이 되는 x값을 모아둔 거죠. 여기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1, 2.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가 원소입니다.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원소나열법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자, 이제 Q 안에는 유리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는 유리수죠. 유리수니까 요거 쓰는 겁니다. 원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1도 유리수예요. 4번에 있는 0도 유리수죠. 그런데 3번에 있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기호를 쓰시면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3번 볼게요.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소수는요. 약수가 2개인 자연수입니다. 약수가 2개인 자연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다.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원소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쭉 나열하는 거죠. 자, 2, 3, 5, 7 이렇게 되겠죠.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 이렇게 있습니다. 약수가 2개인 거.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은 대표 원소 쓰고 x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조건 써주시면 돼요. 근데 10 이하의 소수라고 꼭 조건을 이렇게 안 써도 되죠. 한 자릿수인 소수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한 개가 아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A라는 집합 안에 2, 3, 5, 7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벤 다이어그램.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볼게요. 아래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A. 자, 조건제시법으로 4개가 나와 있어요. 집합 4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봐볼게요. X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X가 뭐라고 했냐면은 6의 양의 약수래요. 그러니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은 A는 1, 2, 3, 6 이렇게 되겠죠. 1, 2, 3, 6. 그 다음에 B는 X들을 모아놨는데 X는 9의 양의 배수다. 그러니까 B집합은 9의 배수 9, 18, 27, 36 계속 생기겠죠. 그 다음에 집합 C는요. X들을 모아놨는데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C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집합 D는요.
x를 모아놨는데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짝수 없죠. 여기 안에는 자연수가 3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원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유한집합은 A집합과 C집합이 유한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B집합이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계속 셀 수 없이 계속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공집합이 D가 됩니다. 물론 유한집합에 D까지도 써주셔야 되겠죠.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한집합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은 A, C, D, 무한집합은 B, 공집합은 D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밑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집합 A에 대하여 NA, 요거 뭐라 그랬어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2, 4, 6, 점점점 20. 요 규칙이 2의 배수잖아요. 짝수. 그죠? 20 이하의 짝수 몇 개 있어요? NA는 10개가 있다 알 수가 있겠죠. 1부터 20까지 짝수만 보면 10개. 그 다음에 2번에 x들을 모아놨는데요. x는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실수야. 그럼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실수는 없죠.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NA는 0입니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들을 모아놨습니다. x는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은 정수예요. 자, 요거 절대값 나오면 항상 헷갈려 해가지고 절대값 뜻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값 x는 0에서 x만큼 떨어진 수를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수직선에서 0에서 x만큼 떨어진 거야. 그런데 그게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만큼 떨어진 거는 어디냐? 이만큼 떨어진 거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거 2 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 거리가 더 짧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3개가 있겠죠. 따라서 요때 NA는 3입니다. 3개의 원소가 있어요. 자, 참고로 절대값 x가 숫자보다 작다. 얘는 a가 양수일 때예요.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가 a보다 크다 요거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절대값 나오면은 항상 힘들어해서 정리 한번 했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자, 이거 집합 아니죠? 이유는 키가 작은, 얼마만큼 작아야 작은 겁니까? 한 160 되면 작은 겁니까? 한 170 되면 작은 겁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2번 예쁜 여학생들의 모임. 자, 이것도 집합 아니에요. 예쁜, 요 단어 때문에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무지하게 예쁜 친구인데 다른 친구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대. 그러면은 그 애는 예쁜 애야, 평범한 애야? 모르는 거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집합 아닙니다. 3번 우리 학교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이거는 그냥 모아두면 되죠. 야, B형 손들어 이거잖아요. 이건 집합입니다. 4번
키가 170cm에 가까운 사람들. 자, 요 단어 때문에 얘도 집합이 안 됩니다. 가깝다. 170에 가까운 건 169.9예요. 169.8이에요. 170.1이에요. 뭐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집합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거 확실하죠? 3보다 크면서 10보다 작은 건 4, 5, 6, 7, 8, 9 확실하게 썼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입니다. 기준 명확합니다. 3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2번입니다.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자, 요거 A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써볼게요. 30 이하인데 5의 배수야. 그러니까 5, 10, 15, 20, 25, 30까지 되겠죠. 원소 6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4 없는 거 맞죠? 맞는 얘기죠? 5는 A의 원소인 거 맞고요. 12는 A의 원소다. 틀렸죠? 이렇게 돼야 되죠. 18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맞는 얘기고요. 30은 A의 원소이다. 맞는 얘기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6번, 7번 요거 과제로 좀 남길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이에요. 다음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표현을 달리 해보세요 하는 문제죠. 자, 1번 1, 2, 5, 10 원소나열법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대표 원소 X바, X는 이거 1, 2, 5, 10 딱 봐도 10의 약수죠? 10의 약수인데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냥 10의 약수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표현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쓸게요. 10의 양의 약수. 그 다음에 두 번째 3, 6, 9, 12 딱 봐도 3의 배수네요. 그죠? 그래서 X바 X는 3의 배수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3의 양의 배수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바 X를 모아놨네요.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예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짝수부터 쓰기 시작하면 2부터 쓰면 되죠. 2, 4, 6, 8, 10, 12까지 쓰면 되겠죠. 14보다 작은 거니까 14는 안 써야 되겠네요. 네 번째, 자, 이 표현 조금 잘 봐두세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예요. 그럼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게 자연수인데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은요. 나머지는요. 무조건 이 나누는 숫자보다 작은 숫자가 나머지가 됩니다. 나머지가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1인 자연수는 우선 1부터 시작이겠죠? 1부터. 우리가 4부터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4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1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1부터 써야 됩니다. 요거 4부터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 얘는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게 이제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몫이 3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게 10이 되겠죠. 자연수니까 계속 나오겠죠. 얘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한집합을 보통 표현할 때는 조건제시법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유한집합도 조건제시법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손에 셀 수 있을 만큼 적다면은 원소나열법으로 쓰는 것도
보기가 편하기는 할 겁니다.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밑에 필수 예제 4번 볼게요. 집합 A가 0, 1, 2예요.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자, 이제 조금 헷갈려 합니다. 자, 얘는 대표 원소가 뭐예요? 요게 대표예요. 얘를 쓰란 얘기예요. x 더하기 y를 쓰는데 x는요 a의 원소래요. a의 원소가 0, 1, 2잖아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2예요. y도 a의 원소래요. 그럼 y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2예요. 그럼 여기 있는 3개 0, 1, 2 중에 하나 선택하고 y 중에서도 0, 1, 2 하나 선택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하라는 거죠. 그럼 더해 볼 거예요. 이제 원소 쓸 겁니다. 0 더하기 0 해서 0 되고요. 0 더하기 1, 0 더하기 2, 1 더하기 0, 1.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1 더하기 1, 2가 되니까 안 쓰고 1 더하기 2, 3, 2 더하기 0, 2 더하기 1, 2 더하기 2. 요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얘는 대표 원소를 x라고 두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둔 거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x 곱하기 y를 모아둔 겁니다. x 곱하기 y를 모아둔 건데 x는 a의 원소니까 0, 1, 2. y도 a의 원소니까 0, 1, 2. 그럼 얘네 둘 중에 곱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다 쓰면 돼요. 0 곱하기 0, 0 곱하기 1, 0 곱하기 2, 1 곱하기 0, 1 곱하기 1, 1 곱하기 2, 2 곱하기 0,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집합의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규칙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과제로 남겨둡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5번입니다.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자, 1번을 보니까요. x를 모아놨는데 x는 3n이래요. 그런데 n은 1, 2, 3, 4. 그러면은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은 n이 1일 때 x는 3이겠죠. n이 2가 될 때 x는 6이고요. n이 3일 때 x는 9가 되고요. n이 4가 될 때 x는 12. 요거 4개밖에 없어요. 이거 유한집합입니다. 유한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한 자리 숫자 중에 제일 큰 자연수가 9죠. 그렇기 때문에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공집합이니까 얘는 유한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3번.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 되게 많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무한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세자리 자연수. 세자리 자연수는 10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쓰면 돼요? 999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900개의 숫자가 있지만 충분히 시간이 주어진다면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유리수. 자, 요거 풀어볼까요? 2차 부등식.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자, 요거 뭐예요? 사이값이죠? 사이값. 그러니까 x는 1하고 2 사이에요. 1하고 2 사이에 있는 유리수. 3번하고 흡사하나? 흡사하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유리수 되게 많습니다. 아, 여기서 2분의 1 요거 아니죠? 2분의 1 큰일 날 뻔했어요. 0에서 1 사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4,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3번하고 5번하고는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 선생님이 왜 같은 거라고 얘기 안 하고 비슷한 거라고 얘기했냐면요. 유리수 안에 기하분수가 있어서 그래요. 유리수 안에 기하분수가 있습니다. 정수도 유리수예요.
정수도 유리수예요. 그 다음에 정수 안에 여 사이에는요, 유리수도 되게 많고요, 무리수도 되게 많아요. 그거까지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한집합은 3번, 5번이 되겠고요. 자, 밑에 필수예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A가요 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는 1입니다. 원소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생긴 집합이에요. 이렇게 생긴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원소가 2개입니다. 이렇게 생긴 원소하고 3처럼 보이는 원소하고요, 2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0,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요거 3이죠. 3. 그 다음에 얘는 1, 2 2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2예요. 3 빼기 2니까 1이 된다. 요거 맞는 얘기죠. 3번은 옳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1개고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1개예요. 그러니까 1이 1보다 크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얘네들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5번. 자, 이렇게 생긴 원소의 집합 1개. 얘는 공집합을 쓴 거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예요. 얘는 이 공집합처럼 보이는 이 기호를 가진 원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집합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도 1이에요. 얘는 0, 1, 2개의 원소가 있죠. 그래서 더하면은 3이 아니고 4가 됩니다. 3이 아니고 4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요 문제 별표 3개 칠게요. 요거 헷갈리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중간고사에서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요, 틀리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친구들 다 맞추는데 나만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남들 마실 때 같이 맞춰야 됩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요 연습 문제도 우리 과제로 같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